행정수수료를 볼게요. 네, 행정수수료 옆에 땡땡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종이값을 내는 거예요. 대관청을 상대로 종이값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가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돈을 냅니다. 첫째는 시험 볼 때 돈을 내야 돼요. 시험 볼 때 응시료라고 얘기하죠. 응시료 한번 내야 되고, 여기에서 돈을 내면 그 돈 가지고 뭐를 할까요? 이제 시험지를 주겠죠. 그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리고 답안지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주는데, 이게 좀 중요한데 뭘 줄까요? 응? 아니, 시험지를 종이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값을 내고, 그 다음에 답안지, OMR 카드, 그거 돈 내고 받고, 이것도 받는다고. 자격증. 그래서 자격증 최초 교부는 중요한데 따로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포함? 응시료에 포함. 응시료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응시료를 뭐 작년 기준 28,000원을 이제 내시는데, 올해 기준이구나. 2024년이니까. 근데 28,000원을 내고 자격증을 받아야 본전을 하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격증을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내가 돈을 낸다고. 자격증 값이까지 들어간 거고요. 재교부 수수료는 따로 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죄자가 붙으면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제 개설 등록 신청하면 뭘 줄 거냐면 등록증을 만들어 주겠죠. 등록증 값 뭐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주니까 이것도 우리 내야 되고,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할 때 또 돈을 내야 돼. 제자가 들어가면 다 유상이고, 설치 신고하게 되면 뭘 주냐면 설치 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설치 신고 확인서를 만들어 주고, 요 값을 우리가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또 제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격증 최초 교부 비용은 없다는 거, 이거는 응시료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의사항에 보니까 뭐 여기 쭉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기다 우리 중요 표시를 좀 하나 해주시고, 여기가 잘은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가끔 이게 나오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시험 응시료가 약간 복잡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고 특례가 있어요. 시험 응시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시험의 원칙은, 응시료의 원칙은 시험을 누가 주관하는 게 원칙이죠?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도조례로 정하는 어떤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시험을 누가 주관할 수도 있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그런 수수료를 낼 때도 이게 예외예요. 근데 우리가 원칙 예외 말고 특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수수료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35회 시험에는 시도지사가 이거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은 자예요. 그러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위탁한 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들이거든요. 시도지사의 뭐를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수수료를 우리 35회 기준 냈단 말이에요. 그 돈이 28,000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요 특례로 내고 있다라는 거, 위탁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1번에 쭉
쓰여 있고요. 1번과 2번에 쓰여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색 하나만 잡으실게요. 자격증 최초 교부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나머지는 제가 이제 문제에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격증 최초 교부 비용은 왜 없다 그랬나요? 응시료 포함. 네, 응시료 포함. 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찾아라. 뭐 이런 개수 세는 문제인데, 첫 번째, 시험 응시할 때 돈 내요? 예, 시험 직감 뭐 이런 거 내야 되니까. 자격증 교부, 재교부 아니고 그냥 자격증 교부 이러면 수수료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수수료 없는 거고. 디귿번 중개사무소 계절 등록 신청할 때 돈 내야 돼. 등록증값. 네, 그리고요. 이전 신고할 때 돈을 내느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좀 요거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기다 한번 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사례를 한번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노원구고 여기는 강동구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가령 강동구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한번 칩시다. 이렇게 이전을 한 거예요. 사무소 이전. 예. 그러면 그 소위 말하면 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기는 해요. 근데 왜 내는 거냐면 강동구에서 뭐를 해주기 때문에 내야 되냐는 거냐면 등록증 재교부.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교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관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청을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돈을 내는 게 맞는데 정확히는 이전 신고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럼 뭔 수수료를 내는 거냐면 등록증 재교부 값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신고 수수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 표현 자체가 없다. 다시 무슨 수수료 없다고요? 이전 신고 수수료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근데 돈을 현실적으로 내기는 하는데 그거는 등록증 재교부하기 때문에 재교부 값을 내는 거구나. 자, 미음번에 휴폐업 신고 수수료는 있냐? 없어요, 이런 거. 왜냐면 이거는 뭐 그 종이를 만들어서 관청에서 뭐 줄 게 없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받기만 하는 입장이라서 돈 할 게 없고. 비읍번에 설치 신고할 때 돈 내야 안 내요? 내야 돼. 그 다음에 시효번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고용 신고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무슨 종이를 만들어 주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것도 행정수수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내는 거를 찾으라는 거죠. 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낀 거가 몇 개가 되냐면 4개. 이렇게 이제 4개가 안 내는 경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우리 중개사 법령의 9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여러분 별을 4개를 잡을게요. 제가 이제 별을 5개까지 하는데 4개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못 나와도 3개, 많이 나올 때는 5개 뭐 이런 정도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 9장에서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쪽 9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면 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5개 나오면 그 해 시험은 어려웠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쉬웠다고 표현할까? 쉬웠다고 표현하고 여기서 3개가 나오면 다른 데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면 실무 쪽. 이러면 좀 그의 시험은 어려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하나 정도 빼고는 다 맞추셔야 되는데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 감독과 각종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문 읽기 전에 요 그림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잠깐만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걸 좀 잠깐 보세요. 우리 이제 9장에서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제재라는 걸 배운다고. 제재.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 근데 그 제재가 3개가 있어요. 제재가 3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뭐가 있어요? 행정처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행정처분은 크게 나누면 뭐 아니면 뭐 받는 거. 취소 아니면 정지 받는 거. 요거를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행정처분에서 통상
우리 두세 개 정도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 취소하고 정지 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형벌. 이 형벌은 무슨 형과 무슨 형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거냐면 징역형, 벌금형. 그래서 형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형벌, 형벌. 형벌은 징역과 벌금형을 말하는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이게 한두 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한두 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정도, 여기도 하나 정도, 뭐 많이 나올 땐 두 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드문 일이고, 그래서 못 나와도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형벌, 징역형과 벌금형과 행정처분 요거 두 개는 여기 이렇게 삼각형 빗변에 병과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병과 무슨 말일까요? 응? 병과가 무슨 말? 두 개 다 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징역형 받으면서 자격 취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올 수 있다, 이 병과.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취소 정지, 여기는 이제 과태료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도 뭐 가능해요? 병과 가능해요. 근데 유일하게 병과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좀 중요하고, 병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형벌하고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어요. 왜 병과가 안 되냐면 얘는 끝에가 뭐라고 끝났죠? 벌. 얘도 벌. 이렇게 벌과 벌로 끝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 하지 못한다? 병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막 싸워가지고 친구를 막 때린 거예요. 학교가. 학교에서 친구를.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가정통신문을 보내가지고 엄마한테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까 얘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혼내야 돼? 안 혼내도 돼요? 학교 가서 친구 막 때리고 왔다니까. 맞은 것도 아니고 때리고 왔어요. 그러면 혼내야 돼? 말아야 돼요? 혼내야지. 그럼 엄마가 혼내는 게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그럼 학교 선생님도 혼내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행정처분이라고 해보면 그 아이는 친구를 때린 걸로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근데 이제 혼낼 때 엄마가 뭐라고 혼냈냐면 아버지 오실 때까지, 아빠 올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 그게 이제 벌로 준 거야, 아이한테. 그래서 손 들고 서 있는데 아빠가 이제 막 왔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딱 오자마자 너 왜 손 들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혼나느라고 손 들고 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1번 두드려 팬다. 2번 손 뭐 1시간 넘게 손 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닦고 공부해 라고 반응하는 게 2번. 몇 번으로 반응해야 되겠어? 2번으로 해야죠. 근데 아빠가 거기서 두드려 패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맞아. 이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이제 최소한 이제 누구 하나는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해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벌과 벌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이해되셨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려 놓으셔도 괜찮고 일단 사진 하나만 찍어 놓으실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 보조단에다가 요렇게 간단하게 그림 하나 좀 그려 놔주세요. 어차피 이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책에 없는 그림이라서 하나 찍어 놓으시든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 그려주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요 내용이다. 9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요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이제 내용을 한 번씩 좀 볼 건데 자격 취소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 여기 1절에다가 별을 3개 잡을게요. 되게 중요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우리가 준비하는 자격사의 이름이 뭐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뭐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딱 35회 때 안 나왔네요. 계속 나오다가. 그러면 36회도 안 나온다, 36회는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35회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올해 되게 이례적으로 여기서 안 나온 겁니다.
자, 자격 취소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 왜 시도지사가 주어로 나오냐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또 교부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니까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아까 제가 취소라는 건 그 사람의 지위를 아예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하게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하고 청문하고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취소가 된 사람은 7일 안에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일단 7일 중요하고, 반납을 누구한테 반납을 해야 되냐면 교부한 시도의사. 그럼 교부한 시도의사 밑에다가 이퀄 한번 해줄게요. 교부한 시도의사는 누구냐면요, 취소한 시도지사인 거예요. 취소한 시도지사.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취소한 시도지사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왜냐하면 얘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도지사는 못 한다고.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와 취소한 시도지사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거나 이러면 반납을 못 하잖아요. 7일 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대신 내면 되냐면 사유서를 대신 내면 됩니다. 네. 자, 자격의 정지. 자격의 정지하면 읽어볼 건데 시도지사 역시 주어로 나와야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 2개. 소공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개공은 안 받는 거. 소공만 받는 게 뭐가 있대요? 자격정지. 우리 그러면 개공은 자격정지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정지 말고 무슨 정지를 먹냐면 업무정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랑 업무정지는 전혀 다른 행정처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자격정지는 몇 개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냐면 6개월 범위 안에서만 자격을 정지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받는 거고, 사유는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취소랑 정지는 요 자만 행할 수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 여기다도 별. 교부한 시도지사만 유일하게 취소를 하든 정지를 하든 할 수 있고, 다른 시도지사들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하고 정지의 통보 뭐 이런 말 있는데, 요 기억번은 어떤 의미냐면, 이 기억번이 어떤 의미냐면, 요 기억번을 여기 위쪽에다가 사례를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사례라고 한번 쓰시고 여기다가 사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만큼이나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아까 그 그림 그렸구나. 그 밑에다 그려도 돼요. 예. 자, 이제 여기다가 서울 노원구 한번 적어 주시고, 여기 부산 부산이라고 한번 적으신 다음에, 부산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았어. 얘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겠죠, 그죠? 네. 이 공인중개사는 부산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서울에서 일해도 된다. 서울에서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이제 이렇게 와서 업무를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위법한 행위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기 서울, 특히 이제 노원구에서 위법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위법한 행위가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할 만한 위법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관청이 2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서울특별시장도 있고 부산광역시장도 있고. 근데 얘한테 자격증을 준 관청은 누구예요? 부산이야. 근데 이 부산에서는 이런 위법행위를 알 수가 없지. 예.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가 사실은 청문이거든요. 그래서 청문이랑 의견 제출 기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청문은 뭐 하기 전에 주는 게 청문이고 취소하기 전에. 근데 취소 말고 정지도 있잖아요. 정지할 때는 청문은 안 한다고.
그러면 정지할 때는 의견 제출 기회라는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 기회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야, 너한테 자격 정지 때릴 건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소공인데. 당연히 정지하셔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억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과 의견 제출 기회인데 중요한 건 이걸 어디서 주는 거냐면 서울에서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여기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때는 사무소 쪽 소재지 시도지사가 취소랑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소하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무조건 어디서 준다는 거야? 사무소 쪽에서. 사무소 쪽에서 이행을 하고 그 결과만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 이 얘기예요. 법률이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부산에서는 이런 위법 행위를 모르니까 청문도 못하고 의견 제출 기회는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무소 쪽에서 준 다음에 이거를 통보를 한다면 결국에 이제 부산에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취소하든가 정지하든가 하면 되겠지. 그죠? 네, 취소랑 정지는 여기서 내리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저 한번 보면 이거를 다 이행을 해야 돼. 예, 여기다도 별 하나만 잡으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사무소 쪽에서 청문, 사무소 쪽에서 의견 제출 기회. 여기서 여러분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을 말하고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사무소에서 주고 나서 그거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알려는 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취소랑 정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거 니은 번은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다시 그리면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관청이 3개가 나와. 정확히는 서울 노원구청장,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3개의 관청이 나오는데 이 위법한 행위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관청은 누굴까요? 노원구청장.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노원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법한 행위를 자기가 발견했으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서울에 아니면 부산에. 이 위법 행위를 알게 됐다고요. 노원구청장이. 그러면 서울에한테 알려줘야 돼? 아니면 부산광역시장한테 직접 알려줘야 되겠어? 당연히 서울에 알려줘야지. 왜? 서울에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등록관청은 즉 노원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건 자기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서 이제 청문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요, 디귿번에다가 별을 한번 해주시고, 요거는 개정이 된 조문이라서 중요해요. 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거든, 특이하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는 건 취소한 시도지사죠.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5일에다가 채색 잡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5일 안에 이를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래요. 그런데 여기서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자격이 취소가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시험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먹으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보냐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거든. 근데 그거를 전국에 전파시키는 거야. 예컨대 서울에서 취소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산 가면 부산광역시장은 모르겠지, 부산에 가서 시험 봐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 못 보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취소 먹었으면 제주도 가도 못 본다 이거예요. 예, 그거를 며칠 안에 알려준다고. 오예. 그럼 내가 취소 먹으면 전국이 다 알아요? 예. 전국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뭐 하지 않도록, 예, 취소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안양에 이제 그 학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저 이종호 선생님도 거기서 같이 강의했던 학원인데, 학개론 이종호 선생님 아시잖아요. 이종호 선생님도 강의 같이 했던 학원인데,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한 7, 8년 정도 됐나?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남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였는데, 합격한 거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거의 한 20대 후반 정도 돼서 그 안양에 있는 학원을 또 나오는 거야.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를 쌩까더라고, 그 친구가. 왜냐면 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아는 척을 했더니, 사실은 고모가 안양 그 범계가 거기 평촌인데, 거기가 약간 좀 이렇게 부동산 사무소가 되게 많은 동네고, 뭐 하여튼 그런 좀 활성화된 동네인데, 거기에서 무자격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얘가 조카예요. 고모니까 조카가 합격해서 그 조카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다가 걸린 거야. 그럼 자, 자격 양도 여기는 양수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한 달에 50만 원 받기로 해서 이제 빌려줬단 말이야. 이제 고모하고 조카가 어떻게 됐겠나 생각해봐요. 자격 취소 먹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벌금도 받고, 자격 취소에다가 벌금까지 왜냐면 이건 범죄행위니까. 근데 아직 시집도 안 간 미스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또 따로 나온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쿨한 친구냐면, 벌금 받은 거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 해에 또 합격을 하긴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 또 빌려줄래? 그랬더니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모가 못된 거지, 사실은. 그죠? 왜냐면 그 조카 벌금 받고 이런 게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격 취소 먹고 이런 거 고모가 못된 건데, 그 고모가 중개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자꾸 이제 이거 이제 꼬시는 거지. 뭐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빌려줬을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격증 빌려주고 그러면 당연히 취소 먹는다고. 근데 이제 그걸 취소 당했을 때 막바로 이렇게 못 보는 거야. 몇 년 있다가 이제 해야 돼요. 3년.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나한테 오는 어떤 페널티가 굉장히 크니까 절대로 자격을 취소 당해서는 안 돼요. 자, 취소 사유는 4개가 있는데, 얘는요, 일단은 암기라고 하나 좀 적어줄게요. 제가 웬만하면 암기하라는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이건 좀 암기하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리고요. 자격 취소 사유 4개, 자격 정지 사유 7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섞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 이제 내년 시험에 이게 나올 건데, 이쪽과 이쪽을 섞어서 내면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개정이 좀 있었어요. 자격 취소 사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 그래서 요거 올해 꼭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암기하시는 거를 좀 적극 권해드리고, 한번 볼게요. 1번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대. 부정하게, 여기 부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대리시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시험. 물론 이제 컨닝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컨닝은 현장에서 적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발되지. 만약에 현장에서 안 잡히면 나중에 잡아내기는 쉽지 않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컨닝 여기다 안 쓴 건데요. 대리시험은 왜 여기다가 썼냐면, 이런 사례가 실제 있어요. 대리시험을 봐줬는데 그걸 현장에서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얼굴이 좀 뭐 비슷하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그렇잖아. 그리고 한두 명 우리 확인하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뭐를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시험 보기 참 좋았었죠. 그런데 이제 대리시험을 봐줬는데
마침 대리시험을 봐준 사람이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 본인한테 자격증이 교부가 됐는데 대리시험을 봐준 사람이 자수를 한 사례가 있어요. 자, 왜 자수를 했을까요? 예? 1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2번 준다는 돈을 안 줘가지고, 2번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취소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격정지를 받고, 자 질문, 자격정지는 누가 받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만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정지를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대. 그러니까 마치 운전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면 자격을 뭐 해야 되겠어요? 취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다는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계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계공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중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응? 이중소속. 근데 이중소속이요, 여기에도 들어가지만 여기에도 이중소속이야. 이것도 이중소속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2번도 이중소속인데, 자 그러면 이중소속은 양쪽에 다 걸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게 이중소속인데 이게 공교롭게 양쪽에 다 걸친다고. 그러면 언제는 자격정지고 언제는 자격 취소냐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2번에는 언제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고, 요거 정지 중에 걸리면 이건 취소고, 평상시에 걸리면 자격 정지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 중에 이중소속 걸려? 정지 중에 걸리면 이건 자격 취소예요. 예. 평상시 걸리면 자격 정지만 끝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카가 고모한테 고모가 나인 것처럼 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양도 대여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시고요. 그 실무적으로는 1번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2번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거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렇게는 안 하거든. 뭐 자격 취소 먹는 게 얼마나 데미지가 커. 근데 3번은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3번은. 그리고 보통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는 누구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한테 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자격 없이 그냥 남의 거 빌려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험에 합격을 자신은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자식들은 이제 젊으니까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자식들 이제 자격증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번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된 건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한 형법, 두 가지 법을 언급했어요. 이 법과 형법을 위반해서 범죄단체 조직, 사무소 위조, 변조, 위조 사무소 행사, 사기죄,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이건 설명을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무엇을 받았을 때, 선고, 여기 선자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4번의 요지는 뭐냐면 이 법이나 형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겠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하신 것만 모아볼게요. 동그라미 하신 것만 모아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부정대선. 자, 부정대선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정대선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격. 여기 별 3개 할게요. 부가 뭐예요? 부정취득. 정은요? 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정지 중에 이중소송. 대는 대여양도. 선은 우리 선고, 우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게 4번인데 이 4번이 전면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4월 달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터졌어.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세 사기 치고 미국으로 그 도망간
부부가 잡혔더라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국내로 압송한다 뭐 이렇게 뉴스 나왔던데, 걔네가 사기친 돈이 정확히 62억이래요. 근데 네이버에 보도된 금액만 62억인 거야. 그러면 실제 보도되지 않은 돈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잡힌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이 잡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었었죠, 작년에. 그래서 자살도 4명이나 했어요. 그 임차인들, 거기에 그 임대인 1명 자살하고 임차인 4명 자살하고 총 5명이나 자살하고. 왜냐하면 왜 이게 자살을 하냐면 살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전 재산이 한 4억인데 4억 다 떼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 자살할 수밖에 더 있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가가 무슨 제도를 바꿨냐면, 그 전세 사기를 수사를 해 보니까, 예, 전세 사기의 본질이 뭐냐면, 예, 제가 전세 사기의 본질이 뭔지 좀 잠깐 알려드릴게. 여러분 또 사기 당하면 안 되니까. 전세 사기의 본질은, 카메라 여기 잡히나요? 이쪽에다 쓸까? 자, 이게 여러분 다가구거든요. 다가구. 자, 다가구는 공동 단독 주택이에요. 단독 주택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302호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임차하려고 해요. 예. 근데 여기 이미 5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등기부를 떼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 그 뭐 설정 잡힌 거, 뭐 저당이 있거나 이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떼봤더니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제 딱 나타나냐면 근저당이 잡힌 게 이게 딱 나타나는 거지. 근저당권. 네, 근저당권이 가령 뭐 10억이 잡혔다고 생각해요. 토지 건물 공동담보로 잡아가지고. 근데 이 다가구의 시세가 한 20억 정도 시세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근저당 10억 잡혀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고 시세 20억 나가. 여러분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우리 앞에 친구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나한테 조건은 딱 맞는 조건인데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안 들어가야지. 아주 똘똘하게 잘 답변한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설정이 10억인데 시세가 20억이면 10억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다가구가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들도 다 선순위인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인지 알아봐야지. 이 5명 보증금의 합계가 15억이야. 그럼 얘는 어때요?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하잖아요. 마지막 순위로 받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어떤 사기를 쳤냐면 시세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맡겨가지고, 감정평가사는 얼마에 평가를 하겠어요? 20억. 이거를 40억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감정평가서는 사문서거든. 공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조를 한다고. 그럼 봐요. 40억으로 평가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어때? 안전해? 위험해? 안전하지. 40억이나 평가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땡겨가지고, 그때 보증금도 하여튼 끝까지 땡겨가지고,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끝까지 딱 땡겨가지고, 보통 시세가 20억이면 20억에 사가지고 대출 한 10억 받고 여기서 보증금은 한 20억까지 땡긴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돈만 해도 얼마야?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전세 사기를 계속 연쇄적으로 치는 그런 경우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범죄단체를 조직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 다가구가 20억 나가는데 40억 나간다라는 거를 한 명의 개공과 한 명의 감정평가서만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개공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공동으로 사기를 치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 가는 집마다 이 다가구는 40억입니다라고 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조직적으로 치는 거야. 이걸 범죄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한 번만 이제 걸리면 뭐를 취소하겠다는 거야?
자격을 취소하겠다. 범죄단체 조직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문서 위조, 감정평가서 위조 변조. 그리고 그 사문서를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거를 손님한테 보여주는 거, 그것도 죄예요. 이거를 행사라 그래.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그리고 사기친 돈을 자기들끼리 가로채는 거. 횡령, 배임. 그래서 이것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앞자만 한번 따볼게요. 법문사 횡배. 이것도 충분히 한번 나올 만한 항목이에요. 법문사 횡배라고 제가 썼습니다. 범은 뭘까요? 범죄단체 조직죄. 무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는 사기죄. 법문사. 그리고 횡이 뭐겠어요? 횡령. 배는요? 배임.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법문사 횡배. 이거 모의고사에 계속 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한번 사실은 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거 좀 내야 좀 좋은 문제가 되고 이 개정 취지로 봐도 맞기도 한데 이걸 안 냈단 말이에요. 올해 좀 아쉬운 건 요게 좀 제일 아쉽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를 좀 암기하세요. 부정대선은 자격 취소 사유고 법문사 횡배는 이제 자격을 한 번만 걸리면 이제 취소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실무에서 이런 사기치는 거 한 번만 걸리면 자격 취소 먹을 거니까 절대 이런 사기는 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약간 좀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좀 떴는데 어린 아이를 혼자 이렇게 키우는 한부모 부모가, 엄마가 혼자 키우다가 엄마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왜 자살을, 애가 뭐 4살인가 그래. 근데 왜 자살을 했냐면 사채를 썼는데 그 사채업자들이 막 온갖 협박을 한 거야. 너 왜 돈 안 갚냐고. 이래가지고 3천 몇 %를 뭐 이렇게 이자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엄청나게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사기는 절대 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는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세부 기준이 있어요. 요거를 잘 물어봐요. 세부 기준. 이 세부 기준은 뭐냐면 6개월 이내에서 이제 하거든요. 세부 기준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월짜리를 제가 여기 3개를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6개월짜리, 여기도 6개월짜리 이렇게 3개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6개월짜리 말고는 다 몇 개월이냐면 이거는 3개월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이거를 여기서는 잘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의 자격 취소 사유는 이거는 사유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오른쪽은 개월수를 기억하셔야 되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암기할 필요는 이쪽 오른쪽은 그럴 필요는 없고 3개월짜리가 더 중한 거예요? 아니면 6개월짜리가 더 중한 거야? 그 위법의 정도가. 6개월짜리 3개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중 소속은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 이중 소속, 이게 범죄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는 거. 계약서를 거짓으로 쓴다. 이것도 되게 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그리고 금지행위는 다 범죄잖아요. 금지행위는 3년 3천이나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범죄행위니까 이중 소속, 거짓 기재, 금지행위 요것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좀 경미한 위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미한 위법은 뭐가 있냐, 뭐 그 서명 날인을 깜빡 잃어버렸다든가, 뭐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3개월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취소 절차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표로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사전에 뭘 하고 해야 된다 그랬죠? 청문. 이제 원칙은 누가 해야 되냐면 교부한 수도사가 해야 되는데 사무소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를 때는 어디서 한다? 사무소 쪽에서 한다. 그리고 사무소가 교부한 수도사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취소 처분은 당연히 교부한 쪽에서 해야 되고, 통보는 며칠 안에 통보한다고 그랬죠? 5일 하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고, 누구한테 통보한다 그랬어요? 국장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 여기다도 비활 한번 해줄게요. 이거 왜 통보하는 거라 그랬죠?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다 전파. 그리고 자격증은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요. 7일. 만약에 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를 대신 내도 된다 그러죠? 사유선. 자, 우리 자격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에 걸려버리냐면 3년간 결격에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3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3불. 3불은 세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뭐뭐 못하냐면 시험 못 봐, 등록 안 돼, 고용인도 안 돼. 이걸 3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언제 풀려요? 3년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시험도 되고 또 잘 보면 합격하면 등록도 되고 뭐 고용인으로 종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문제 1번. 자격정지 옳은 것 뭐 이랬는데 등록한 청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알려야 된다. 아까 제가 그림상에서 노원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알려주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여기 정지라고 했는데 청문하라고 했어요. OX, X. 자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가 서로 다를 때, 다룰 수 있죠. 이때 사무소 쪽에서 자격정지를 한대. 맞죠? 아니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 교부한 쪽에서 해야지. 취소는 교부한 쪽. 다만 사무소 쪽에서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고. 4.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 정지를 때려서 취소가 아니라 정지하면 5일 안에 뭐 장관한테 보고해라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자체가 없죠. 뭐 하면 5일 안에 통보해야 되죠? 취소하면. 정지는 아무것도 없고. 5번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받은 날로부터, 여기 정지라고 지금 줬는데 7일 안에 반납하래. 그런 것도 없어요. 자격 취소를 반납하지 정지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자 2번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거. 1번 자격 정지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자 뭐 중에 라고 했어요. 지금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으로 업무했대. 이게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중소속이면 자격 취소.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니까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게 맞고, 2번 부정하게 취득했다. 이것도 취소. 그 다음에 양도되어. 이것도 취소. 근데 4번에 보니까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했다네. 이러면 취소 아니면 정지. 정지. 개월수는 6개월. 거짓이라는 말 나오면 6개월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답이고, 5번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했다. 양도대오의 일종.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취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 2번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